인천은 그냥 약간 따라가는 도시죠. 위성 도시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인천이라고 하면 인천이 너무 커요. 송도부터. 송도도 있고 뭐 검단도 있고 청라도 있고 또 오면 부평도 있고 이게 거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계양도 있고 뭐 이런 데 다 달라서 뭐 미추홀도 그렇고 인천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인천은 사실 구별로 해석을 해야 되는 느낌. 뭐 부평 주안, 그다음에 뭐 청라, 송도 뭐 이 정도로. 인천이 지금 원래 이제 검단 들어오기 전에는 송도와 청라가 이제 쌍두마차였는데 송도는 여전히 남겠지만 청라는 검단 쪽에 그 지위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면 청라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니고요. 청라도 연식 보면은. 그리고 검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시고 그리고 교통편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청라가 교통편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송도는 일단 국제학교가 있죠. 국제학교가 있고 그리고 개발 자체를 그 국제도시 컨셉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와서 배워갈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잘 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일단 접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도가 쉽게 대장자리를 저는 놓지는 않을 거라 봐요. 우리나라의 국제학교를 제대로 된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제주도 갈 거 아니면 송도로 대부분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청라가 핫했던 이유가 호수공원을 바탕으로 한 상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랑 되게 비슷하냐면 일산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일산도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일자리가 근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을 바탕으로 한 그 일산 일대의 상권들이 엄청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산이 이제는 뜨거워졌고 거기에 이제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학군이 좋아지면서 학군으로 이제 같이 가져간 건데 근데 일산은 그래도 학군이라도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청라는 사실 학군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학군은 송도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파트는 낡았고 호수공원이 있는 상권도 낡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일산의 모습을 보시면 일산이 옛날 위상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사실 길을 많이 못 피죠. 저는 그 이유가 이제 교통편이 안 좋고 일자리가 멀리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낡은 상태로 이제 상권도 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뒤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청라에 먼저 간 모습이 일산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근데 학군이 없는 일산. 어쩌다 보니 일산부터 까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싫어할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이건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검단은 일단 서울 접근성도 좋고요. 어쨌든 진짜 신도시고 그리고 지금 지하철 노선도 사실 검단 쪽으로 다 뽑아주고 있잖아요. 인천에서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단이 어찌됐든 청라의 위상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 그래서 청라가 그렇다고 뭐 바로 안 좋아지지는 않을 텐데 한 3등 정도는 계속 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2등의 자리는 검단한테 좀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쪽 분위기의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송도 뭐 매수해도 되냐? 라고 해서 송도 저는 매수 지금 해도 된다고 보고요. 검단도 마찬가지고 청라도 사실 지금 뭐 제가 미래를 봐서 조금 힘이 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청라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사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돼 있죠. 지금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 쪽이 지금 이제 그나마 구별로 퍼지고 있으니까 그쪽 오르고 인천이 또 입주 물량이 조금 뒤늦게 정리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인천도 따라갈 거예요. 지난 장에서도 똑같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뭐 실수요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상담할 때도 그 송도 매수 해도 되냐고 그 상담 오신 분이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인천은 한 9년이 저평가인 것 같아요. 반짝 1년 하고 맨날. 그러니까 원래 유동성이 적은 지역들이 그렇게 오래 못 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탄도 조금 고평가돼 있어도 그 동탄역 인근에 살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도 지금 정도 가격에 들어가실 거라면 저는 학군 근처, 송도가 지금 이제 학군지 국제학교를 필두로 해서 학군이 있는 곳에 있는 공구들이 있고 이제 새로 지어지면서 바다뷰는 잘 보이는데 맞습니다. 학군이나 이런 거랑 별개로 있는 공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송도의 트레이드는 바다도 바다지만 사실 바다 볼 거면 속초 가죠. 왜 굳이 송도에 사겠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 송도를 속초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는 결국에 메인 송도를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어주는 게 국제학교라든가 거기 주변에 꾸러진 센트럴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아무래도 차후적인 가치로 봤을 때도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연식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맞아요, 많이 나요. 네, 많이 납니다. 거의 이제 재건축 얘기 나올 맞아요. 정도로 네.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근데 보세요. 지금 강남도 연식 많이 됐어도 재건축 얘기 나오는 순간 이미 신축이랑 가격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긴 강남이거든요.
근데 송도도 인천에서는 제일 메인 도시니까 정말 부자들만 오는 도시니까. 아, 연식이 그렇게 차이 나도 네. 어쨌든 송도의 본질은 학군이 제일 세니까. 예, 저는 그게 송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군뿐만 아니라 센트럴파크나 이런 도시가 계획돼서 만들어진 게 그 파트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그냥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주택으로 바꾸고 이런 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뒤에 생긴 공구들은. 그래서 처음처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도시 설계를 한 구조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메인 입지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사는 게 좋지 않겠나. 분당은 이제 가격이 또 제가 한동안 분당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또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추천하기는 좀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괜찮을 거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바람이 불 때 어디부터 불겠어요? 선도지구부터 불겠죠. 그리고 이재명이 됐어도 이건 표심이 많이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럼 사실 여기 얘기한 거에서 제가 선도지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얘기가 끝났죠. 다만 언제 새 아파트가 되는가 그리고 정말 거기서 기대했던 대로 선도지구를 이제 선도지구 1, 선도 2, 3 이렇게 뽑는 이유가 그러니까 순환 재건축처럼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 다 하면 이주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멸실이 한 번에 많이 생기니까. 근데 정말 그 계획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물음표인 부분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다가 엄청 딜레이된 게 성남 재개발이잖아요. 아까 질문 나왔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는 그쪽은 좋게 봅니다. 양지마을 해야죠. 새 아파트 만들어 놔야지. 아 그리고 네. 제가 이거 되게 자주 얘기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안양재개발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안양재개발 하고서 이제 그 관리 처분인가쯤 단계 때 거기 근처를 한 번 더 답사를 갔었어요. 제가 산 물건 근처를. 왜 한 번 더 하셨어요? 이미 샀는데?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있으니까 궁금해하셔서 이제는 왜 거기 투자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시죠 해서 이제는 끌고 한번 돌았었거든요. 돌았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는 저한테 처음 물건 소개해 주신 그 사장님 부동산도 갔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희 여기 빌라 구역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도 빌라 구역이 하나 있고 또 뭐 길 건너 맞은편에도 빌라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요 재개발 구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는 들썩들썩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프리미엄이 한 3, 4억 됐었거든요. 제가 답사하러 갔을 때. 근데 여기도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빌라들도 사두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보라고 해서 이제 거기 빌라들도 이렇게 몇 개 물건 나온 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이었어요. 이 두 곳은. 그래서 저는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구역 지정도 안 됐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매수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그냥 수강생들 보시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는 그날 답사를 마쳤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구역 지정도 안 된 저는 관처면 거의 끝 단계잖아요. 재개발에. 관처까지 갔는데 여기가 피가 3억 정도였다고 그랬죠. 3, 4억 정도였다고. 겨우 3억 정도였던 거죠. 3억인데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이에요. 여기 프리미엄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구역 지정도 안 되는데 프리미엄이 1, 2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역에서 제가 투자한 그 재개발 지역이 잘 가는 거 봤거든. 프리미엄이 얼마 붙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단계별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계가 많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초창기 단계에 있어도 이미 성공 사례가 눈앞에 보이면 나도 이미 관리 처분이야. 거의. 그래서 진짜 프리미엄이 말도 안 되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도지구 선정됐을 때 선도지구 아닌 지역들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가격이 조정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가격에 사놓으면 선도지구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 회원분들한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사례들을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봤었고 그러면 선도지구가 진짜 새 아파트가 되죠? 그럼 나는 선도지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지금. 근데 저거 보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거든. 그럼 사람들은 야 우리도 지금이라도 재건축하자고 해서 뭐 조합 설립하고 해서 만듭시다.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 비스무리하게 되죠? 그럼 이미 저 프리미엄만큼은 안 되겠지만 프리미엄을 따라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추천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새 아파트 입주는 모르겠지만 돈 벌고 나오실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은 분명히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에 8년 주임사가 많이 풀릴 텐데 네. 이 물건들이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8년 주임사 매도하시겠어요? 8년 주임사 낼 정도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고 8년 동안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저라면 매도 안 할 것 같은데. 내년에 판다? 글쎄요. 네, 8년을 묵혀왔는데 네. 저는 매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더 네. 꽃이 필 것 예, 같은데 예. 어차피 세제택은 다 받은 상태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5%씩밖에 못 올려받았잖아, 전세가를. 그래서 전세가 올려받기만 해도 몇 억이 들어올 텐데. 그걸로 사겠다. 예, 그래서 저는 굳이 매도할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규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곧 규제 지역 확대한다. 아마 편집본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네, 저는 확대될 거라고 봐요. 추가 네. 규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규제 지역은 확대될 거라고 봐요. 이제 또 퍼져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길이 확실해진다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지금 놓은 막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은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막은 거지, 이렇게. 사실 퍼질 거는 언젠가 퍼질 거긴 하지만 제가 정부의 정책이 좀 더 빠르고 늦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토어제를 다시 걸지 않았으면 성동구나 이런 데가 오르는 게 조금 더 늦게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토어제 걸고도 그 효과가 되게 미미한 것 같긴 하지만 토어제 걸고 나니까 주변으로 이제는 실거주 안 할 사람들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어제라는 도로 여기 딱 놓으니까 옆으로 갈 게 명확했던 거고, 그러면 거기다 미리 토어제 발표 다시 재발표 나는 순간 샀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미 수익 꽤 났을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조정지역 했으면 그 지역을 보던 사람들 중에 못 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옆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5억 이상 만약에 뭐 대출 규제가 걸린다. 그러면 15억 이상을 살려고 대출을 받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뭘 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막았으니까 그 물길이 어디로 흐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요? 15억 막으면? 15억 이하로 가겠죠. 이상을 못 살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에 쪽으로 이제 그 자금들이 쏠릴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전세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면 야 15억 이하 거 사느니 그냥 나는 전세 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눈높이에 있던 사람들이면. 하지만 취득세가 아직 안 풀렸는데. 네, 다주택자를 기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마인드가 항상 그쪽이라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맞죠. 네. 그게 맞죠. 실수요자 기반으로. 사실 매도를 하냐 마냐의 판단 기준은요, 싸냐 비싸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분양을 청약 당첨이 됐다고 잘한 게 아니라 10억짜리 동네에서 7억의 청약 당첨이 돼야지 잘한 거고, 10억짜리 동네에서 11억짜리 청약 당첨이 되면 이거 너 그 청약을 왜 했냐 이거잖아요. 똑같이 청약으로 똑같은 아파트를 받은 건데 그 주변 시세 대비 이게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우리 지역이 지금 상승을 했냐, 이번 상승장에 요 올해 있었던 이제는 메인 입지들의 상승에 편입해서 상승을 했냐, 요거에 따른 건데, 지금 자양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상승이 있으셨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자양동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따라갔을 그날 만한 입지라서, 그래서 좀 따라갔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 더 오를 것인가 더 안 오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데, 네. 저는 저 정도 입지면 이걸 팔고 딴 데로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파시냐? 왜냐면 저는 지금 아직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안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걸 팔고 딴 데로 갈 여력이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팔면 왜 팔아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들거든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죠. 보유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거를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걸 팔고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그거는. 대부분 강사들이 그냥 강의 팔아먹으려고 그거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A, B, C, D 아파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오를 거야? 이거 10번 물어봐서 7, 8번 이상 맞추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오를지 안 오를지가 중요한 거고, 지금 한양극동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체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그 지역이 회복한 정도를 봤을 때 다른 데만 지금 많이 간 애들만큼 회복한 것도 아니고, 시장도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가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 자양극동 한양이 뭐 다른 지역들보다 1등으로 제일 많이 오를 거야,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물으셨던 거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다른 아파트랑 비교해서 뭐 데이터를 좀 보면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보다 많이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는 저는 없어요.